있고요. 지금은 네, 학교에서 영어 쪽으로는 아마 많이 익숙하실 텐데 영어 도서관을 하셨던 분이 왜 한국 도서관에 있지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영어 도서관이 저희가 벽산으로 합치기로 하면서 이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영어 도서관을 이제 벽산으로 다 옮겨서 더 확대하고, 아이들이 영어 도서관에서 영어만 읽고 한국 도서관 한글만 읽는 게 아니라 같이 자연스럽게 읽도록 해보자.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제가 합류하다가 이제 우리 최현희 선생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두시는 바람에 그 과도기에서 네, 이제 제가 모든 걸 진행하는 진행자로 바뀌어서 여러분 의아해하셨을 텐데요. 제가 이제 저의 이력을 좀 너무 의아해하시고 왜 저분이 저기 있지? 저분이 왜 저기서 나와?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에 오기 전에 오랫동안 출판사를 경영했었어요. 그래서 책하고 인연이 좀 오래 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앙에 와서도 영어책, 그다음에 이제 한글책까지 그렇게 다루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오묘하죠. 네. 자, 이제 현실적이게 굉장히 궁금하시고 Q&A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올해 2학기 때 문을 닫고 하셨을 때도 아마 다 우리 기도맘들이 많이 애써주셨어요. 아까 학교 전체를 도서관으로 하기 위해서 학급 문고 생성하실 때 도서 골라내는 작업도 여기서 많이 해주셨죠? 그때 라벨링 와서 작업해 주신 분도 있고 봉사 많이 해주시고 하셔서 그 작업은 아실 거예요. 정리된 작업은. 그쵸? 자, 그러면 지금 반에서 대출되는 걸 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우리 반에서 지금 대출이 되고 있고 우리 아이가 빌려오고 있다. 아직 1, 2학년은 해당이 안 돼요. 3, 4, 5, 6만 해당이 되고 1, 2는 아직 원도룸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반에 있는 도서들이 지금 대출이 되고 있고, 사실은 그 부분도 조금 더 원활하게 하는 방법을 올해 이제 실험을 하고 찾아가지고 내년도는 좀 더 원활하게 운영을 할 거고요. 자, 목사님께서 저희 학교의 도서관의 역사, 가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던 걸 막 건너뛰고 어머니들 진짜 궁금하신 거 위주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사실은 우리 기독초등학교의 독서교육은 어머니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는 문학 통합 수업이 있죠. 그래서 온권 읽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3, 4, 5, 6 다 경험해 보셨죠? 피노키오, 나니아, 하이디 뭐 이런 거 하시죠? 그 다음에 독서 통장을 계속 했었죠. 그래서 학년별 추천 도서 있었고요. 도서관 주최 독서에 대한 행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학년별 독서 행사 이렇게 하고, 또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밤마다 1시간씩 도서관 시간이 배정돼 있어서 도서관에 와서 뭐 자유롭게 책도 읽고, 사서 선생님이 그 도서 지도에 도서 책 읽는 거보다는 이제 정보 교육이라는 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도 지금 너무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뒤에 그 도서관 분류법 기호에 의해서 아이들이 그 기호를 배우고 책을 어디서 어떻게 빼고 뭐 400번대는 자연과학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알아야지만 도서관에서 책을 이렇게 보기가 쉬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검색이라는 기능이 컴퓨터에 추가가 되면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책 이름만 검색하거나 작가 이름만 검색하면은 컴퓨터가 찾아줘요. 더 나아가서 지금 미국의 몇 개 도서관, 우리 한국도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요. 이제 누가 찾아주죠? 사서가 안 찾아주고 로봇가 찾아주죠. AI가 조그만 로봇가 도서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걔한테 이렇게 하면은 걔가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가져다주는 시스템까지 지금 발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서 선생님이 책을 찾아주고 책 분류 기호를 우리가 외워야 되고 하는 시대는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화 교육은 이제는 커리큘럼에서 아예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벽산 도서관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해서요, 창의로운 생각과 산물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아까처럼 우리가 창의로운 생각,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창공이라는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2022년도에는 더 활발하게 할 거예요. 괜찮죠? 창공 멋있지 않아요? 다 비상하는 그런 느낌의 단어죠. 자, 저희가 그래서 도서관 이러면 막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 2학년 아이들이 원더룸 이렇게 하면은 도서관에 간다 그래요? 원더룸에 간다 그래요? 원더룸에 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원더룸에 가서 책 읽는 자세를 보셨나요 혹시? 보통 거기서 정자세를 읽는 친구는 거의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읽죠? 누워있죠. 보통 배를 깔고 누워있거나, 아이들은 마루가 깔리면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친구는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누워서 똑바로 눕거나 엎어져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삐딱하게 그런 자세로 하여튼 누워서 책을 읽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칭이에요. 아직 새로운 도서관의 이름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저 혼자 생각하기에 근데 목사님도 어느 부분 동의해 주셨어요. 어차피 지금 원더룸이 벽산 거기 유치원 도서관으로 남고 원더룸 자체는 저희 벽산 있는 곳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다 본관으로 이제 가는 추세 지금 가는 흐름에 있잖아요. 그래서 1, 2가 완벽하게 저희가 이제 벽산 쪽으로 가게 되면 벽산에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지고 할 텐데 그러면 그쪽을 그랜드 원더룸으로 하면 어떨까? 네, 좀 큰 원더룸, 이건 작았으니까. 자, 그래서 원더는 아마 생각하셨을 때 궁금하다라고 해서 원더룸이 약간 궁금하니까 책을 봐야지 이래서 원더룸이 아닐까?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원더가 그 원더다. 궁금하다의 원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없으세요? 그러면 난 뭔지도 그냥 생각 안 했다. 그러면 혹시 다른 거? 나 원더 뭐라고 생각했다? 놀라움. 네. 역시 우리 어머니 센스 있으세요. 자, 원더는 사실은 경이롭다, 경이로움 이럴 때 원더가 원더 맞죠? 그래서 원더풀 할 때 그 원더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학교가 원더룸을 지은 이유는요. 아이들이 아까 목사님 얘기했던 저희가 정말 크리스찬 교육에서 책을 읽는 거는 뭐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의 책 읽기인데 그럴 때 아이들이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경이가 우리가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경이가 그럴 때 원더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때 원더인 거예요. 아이들이 감탄하다, 경이로움을 느끼다 할 때의 원더예요. 그래서 그 원더룸에서 책을 읽으면서 세상을 알아가는 게 막 지식으로만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느끼고 감탄하고 공유하는 거. 그래서 원더룸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정말 이 공간이 원더룸 같은 공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프로그램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처럼 궁금하다. 근데 아이들이 사실은 궁금해야 책을 읽는 건 맞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이 시대는 이렇게 질문에 답하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고 얘기해요. 모든 지금 교육, 사실은 교육의 미래라는 그런 제가 논문도 많이 찾아보고 책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요. 도서관의 미래, 교육의 미래, 책 읽기의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찾았는데 이게 2019년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헷갈려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AI가 너무 빨리 들어오면서 이제 막 카이스트 같은 그런 막 교육이 100년 지대계라고 외쳤던 그런 곳에서조차 향후 20년을 내다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할 게 너는 답을 해 하는 교육의 시대에서 이제는 아이들 스스로가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세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스스로 아이들이 협력해서 답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질문하면 너희가 답을 써.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뭐야가 아니라 아이들이 책을 읽고 우리는 그러면은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까? 그러면 사회에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럼 난 어떻게 할까? 이건 뭘까? 하면서 아이들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는 그런 도서관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질문을 또 책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책에서 또 질문하고 그러다 보면 또 감탄하고 거기서 아이들이 깨닫고 경이감을 느끼고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운영 중에서 큰 게요. 원더월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 한 벽면에 올해 재밌었던 게요. 도서관 한 벽면을 스케치월로 이렇게 발라냈어요. 혹시 오며 가면 보셨어요? 벽면을 다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아이들이 이제 보드마커로 그림을 자유롭게 그리고 지울 수 있게 벽면 전체를 이렇게 스케치월로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거기다 너무너무 재밌는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리는 거예요. 그냥 낙서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거의 뭐 작품 수준의 그림을 그리고 근데 그걸 보고 아이들도 궁금해하고 묻고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는 단골 손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거를 제가 이제 막 다른 애들 그리려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아쉬워하면서 선생님 저 여기다 액자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전 제 거 이거는 그냥 보존하면 안 돼요? 막 이런 자기 그림에 대한 굉장히 자긍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정도로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저희 도서관에 원더월이 있으면 아이들이 거기다가 너가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거 내지는 어떤 아이들한테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혹은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적어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질문 너무 기발한 거 아시죠? 어른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질문들, 놀라운 질문들, 창의력을 자극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걸 기대하게 되냐면 다양한 변화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지식과 기술을 재구성하여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문제 창조형 인재를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거창한 문건이 있는 반면에 아이들은 원더월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곳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한 선한 가치를 세우기 위한 실제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점점 연습되고 훈련되고 그렇게 돼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원더룸에 있는 원더월 2022년부터 할 원더월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 질문만 하냐? 그게 아니라 한쪽 다른 벽면에는 또 다른 원더월이 있는 거예요. 그 원더월은 뭘까요? 아이들이 감탄한 걸 또 적는 거죠. 그런데 감탄을 이끌어낼 때까지는 혼자 그냥 느낀 걸로 안 돼요. 그 질문에 대해서 서로 한번 답해보면서 다양성, 창의성,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협업 테이블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책도 같이 읽고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와! 감탄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보면은 지금 가서 보시면은 공간이 막 분할돼 있어요. 그럼 이쪽에는 원더월을 하면서 아이들이 뭐 질문을 적고 다양하게 이렇게 하면은 저쪽에서는 협업 테이블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나 여러 가지 재료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갖다 놓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 그런 거를 올해도 조금씩은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제는요, 2022년도 세 번째 과제는 자기 주도 독서력을 키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좀 목표가 다른데요. 1학년, 2학년은 독서 습관에 아이들이 독서를 충분히 경험해보는 게 목표가 있다면요, 3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독서에 참여해보고 독서의 정말 즐거움을 깨달아가고 훈련받는 시기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냥 강제적으로 독서 상장 받으려고 아니면 숙제하려고 꼭 읽어야 되는 그 책들을 막 과업으로 하는 친구들을 살펴보니까 그것 때문에 독서가 싫어지는 친구도 생기고 또는 아까처럼 막 했는데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제적 책 읽기가 아닌 자발적 책 읽기를 위한 많은 동기부여들을 도서관에서 할 거예요. 오히려 자, 지금부터 독서력 쓰세요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하고 싶게 하는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 2학년은 지금도 잘하고 계시면 책 읽기 습관을 위해서 가정과 계속해서 협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책 읽기 재미를 경험할 수 있는 창의적인 활동들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머니들이 참아주신 이 시간에 저희들이 2학기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결론에 내린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정말 책을 더 보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도서관에 더 많이 오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실험을 많이 해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올해 했던 프로젝트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네, 정말 저 선생님 말대로 했나? 아이들 집에 와서 혹시 얘기는 하나요? 선생님 오늘 도서관 수업 시간 이런 거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 이런 거 없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주나요? 진짜 여기 제가 자녀분들 몇 분 이렇게 딱 매칭이 되잖아요. 진짜 발을 동동 굴리면서 재밌어하고 갔는데 얘기 안 한 걸로. 네. 자, 먼저 어머니들 아시다시피 제가 소통 사이트를 통해서 뭐뭐뭐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에 우리 도서 전시회를 한다라고 제가 해서 처음에는 이제 가을에 9월 10월에는요 너 이 책 읽어봤니? 전시회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문자로 그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은 그 아이들의 추천한 도서 위주로 도서가 전시됐습니다. 또 1, 2학년 같은 경우에 나의 소중한 책 전시회라고 해서
아이들이 친구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책을 집에서 가져와서 도서관에 전시해 놓고 친구들한테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이때 아이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어떤 아이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을까요? 자기 책이 전시된 아이들, 막 자기 친구 데려오는 거야. 저 책 내가 추천한 거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1, 2학년 애들은 그러니까 1학년 애들은 140명이 다 했는데요. 9월 달에는 1학년 친구들 막 바글바글 했어요. 왜냐면 막 자기 친구들 데려와서 보여줘야 되니까 걔네들이 뭐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할 거 없이 1학년 아이들이 벽산에 제일 많이 9월 달에 왔었고요. 지금도 사실 그때 다녀간 아이들 때문에 1학년 애들이 점심시간에 원도림에 안 가고 지금 벽산에 와서 네. 또 전시 안 하나요? 뭐 이러면서 벽산에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시회가 열렸어요. 사진 보시면 도서 전시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너 이 책 읽어봤니? 동참해주세요 했는데 몇 분이 동참했을까요? 3, 4, 5, 6 제가 다 설문 보냈거든요. 네, 1학년 21명, 2학년 13명, 3학년 17명, 4학년 8명, 5학년 8명, 6학년 10명이었습니다. 네. 많지 않은 숫자가 했는데 네, 제가 그래서 이런 식의 설문은 좋지 않구나. 네, 그걸 느끼고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설문하지는 않고요. 다른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 거는 저렇게 라벨지에 누가 왜 그걸 했는지를 다 붙여주고요. 저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럼 아이들이 자기가 추천한 책을 다른 친구가 보는 거에 관심이 많구나 이걸 확실히 알고부터 오늘은 물은 책단지에게 물어봐 해서 책단지 활동을 했는데요. 저 쪽지에다가 그날 와서 자기가 읽은 책이 재밌었으면 자기 이름하고 책 제목 적어가지고 저기다 저렇게 써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너무 아이들이 예쁜 게요. 저희가 저거 한다고 상 준다고는 안 했거든요. 뭐 준다고는 안 했어요. 근데 되게 열심히 적어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수북히 쌓였어요. 근데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여기 책단지 해놓고 진이가 있죠. 요술단지 진이처럼 진이를 해놓고 저희가 그 다음 달 1일에 진이가 쏩니다를 깜짝 파티를 했어요. 진이가 쏩니다. 그래서 10월 당첨 명단 해가지고 이제 한 학년에 그 추천한 애들 중에 추첨해가지고요 6명을 해서 저 과자 바구니를 과자 봉지를 하나씩 주고 나머지 그냥 다 추첨했던 친구들 모두에게 막대 사탕을 하나씩 준다고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이렇게 온 다음에 그 다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책 추천에 대해서 관심 없었던 친구들도 그 손과 과자 봉지를 들고 가는 친구들 보고 그거 뭐야 하면서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도서관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쪽에 보이시는 저 안경 쓴 친구 보이시나요? 혹시 어머니 계시나요? 아마 누군지 아실 거예요. 저 친구는 정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와요. 매일 와서 3번씩 추천하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11월 당첨자에 저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성의와 그 열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는 주자 해가지고 저렇게 한 친구도 있고요. 네, 정말 짜투리 시간에 와가지고 책을 얼른 읽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걸 달성하기 위해서. 근데 저거 뭐 몇 권 이런 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추첨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렇게 너무 남다른 열정이 보이는 친구에 저희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네, 주기도 합니다. 집에 가서 또 그렇게 하면서 너도 매일 찍어봐봐. 이런 정보 주시면 안 돼요. 아이들은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3번째 과제가 첫 번째 저희가 도서 전시회, 두 번째 창의로운 도서관 수업이에요. 여태까지 정보화 수업 위주로 하고 아이들이 그냥 오면 조용히 자기 책을 읽으면서 독서록을 기록했다면은 저희들이 이번에는 창의로운 독서 수업을 어떻게 하면 정말 색다른 도서관 수업, 아까처럼 기독교 교육, 협동 교육, 창의성 교육이 다 일어나는 도서관 수업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많이 고민한 다음에요. 첫 번째 주에는 내 맘대로 책 읽기에서 아이들이 책도 읽지만 와서 책과 관련돼서 자기가 그냥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가벼운 활동들을 테이블마다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아이들이 선생님 도서관 너무 재밌어요 이러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주에는 책 속에 한 문장 이어서 쓰기 해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책을 만들 수 있는 아이들로 하는 게 저희 도서관의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아까처럼 창공 했잖아요. 창의롭게 하고 그다음 공유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해서 맛보기로 어떤 걸 했냐면 너가 책을 다 만들어봐 하면 너무 책을 써봐 하면 되게 막연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책을 읽을 때 많이 읽을 때 책을 쓸 수 있는 자원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느끼게 해줄까 해서
책을 읽고 자기가 가장 좋았던 문장을 하나 쓰게 하는 사전 작업을 한 다음에 그걸로 반 아이들이 책을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걸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표절과 인용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네들이 작가를 적고 하는 거는 인용이 되고 그냥 너네 뱉어서 쓰는 건 표절이야 라는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 준 다음에 이걸 이어가는 활동을 했는데요. 보시면 저렇게 긴 종이에다가 한 명씩 나와서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 갑자기 어떤 아이가 자기가 책에서 가장 좋았던 문제는 택배 왔어래요. 그래서 첫 문장에 택배 왔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아이는 산에서 물줄기가 내려왔어요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을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궁금해요. 그러면 갑자기 우리 누가 나타난 걸로 하자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저기 보시나요? 토끼와 쥐 그리고 마법의 옷장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방에서 저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저 제목은 다 쓴 다음에 아이들이 지은 제목이에요. 그래놓고 저걸 읽으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그리고 아이들은 어떤 책에서 발췌했는지를 따로 적어 놓으면서 이렇게 많은 책을 우리가 읽었구나 하는 것을 공유하게 됐어요. 이 과정도 너무 재밌었고요. 자, 두 번째 수업은 우리 C.S. 루이스 전이에요. 우리 학교는 매년 4학년이 되면은 나니아 연대기를 하죠. 그래서 3학년 빼고는 4, 5, 6학년은 이미 C.S. 루이스에 대해서 익숙한데요. 사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외에는 아이들이 C.S. 루이스는 어린이 책을 나니아 연대기 외에는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쓰기 위해서 영향받았던 작가들이 있고요. C.S. 루이스가 사랑했던 동화가 있고요. 또 C.S. 루이스가 지은 어른 책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전시하면서 아이들한테 퀴즈를 냈어요. 근데 그 퀴즈도 그냥 내서 이렇게 답지 적는 게 아니고요. 뽑아서 다양한 퀴즈, 300몇 가지죠. 하여튼 굉장히 많은 가지수의 그거를 한 다음에 저렇게 전시되어 있는 판넬을 돌고 책을 열어보면서 그 답을 찾아서 정답을 맞추고 저렇게 퍼즐을 맞추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C.S. 루이스 작가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요. 그리고 C.S. 루이스가 가장 좋아했던 책 중에 버든나무의 노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굉장히 재미있는 동화인데 그것도 한번 열어보고 그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작가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이런 전시회를 하면 좋겠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여기 C.S. 루이스 대표 작가 사랑한 책들 이렇게 전시가 됐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 아세요? 이렇게 전시 코너가 생긴 다음부터요. 아이들이 도서관에 오면 어떤 책을 제일 많이 볼까요? 서가에 꽂힌 책을 볼까요? 전시된 책을 볼까요? 전시된 책을 너무 많이 전시된 책은 먼저 싹 다 비워줘요. 그래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도서관에 더 많이 생겨야겠구나 그런 결론도 이루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가장 좋아했던 발을 동동 구르면서 좋아했던 암호를 풀어라 책 보물찾기예요. 자, 이거는 저희들이 정말 기독교 교육, 창의 교육, 협동 교육이 다 들어간 수업이었었어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 보물섬 지도하고요. 그 다음에 보물찾기 단서가 되는 그 퀴즈를 줬는데요. 이거를 모든 별로 활동을 하는데 누구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각자 미션을 해결해야지 그 암호의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우리 아까 나니아 연대기 했을 때 지명들 있잖아요. 톰루스의 동굴, 비버브 구이 때 이런 것들을요. 도서관에다가 화살표를 해놓고요. 그 존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서 황금주와 스티커가 있는 단서가 되는 책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책을 찾습니다. 각각 한 권이에요. 그 한 권에 단서가 되는 힌트가 있거든요. 그걸 주고 이렇게 막 찾아와요. 찾아오면 아까 힌트를 풀기 위해서 글자를 찾아야 돼요. 책 속에 61번째 넷째 줄에 11번째 글자 하면 을이에요. 을, 가, 나 뭐 이런 걸 막 쫙 찾아요. 한 아이가 한 10개씩 찾아요. 그럼 내 아이가 찾으면 40개 글자가 모이죠. 그럼 그 글자에서 성경 단어를 찾아야 돼요. 굉장히 머리 써야 되죠. 그러면 내가 여고, 목사님이 호고, 선생님이 와예요. 그럼 아이들이 뭘 찾을 수 있죠? 여호와 뭐 이런 식으로 성경 지식이 없으면 그 단어가 안 보여요. 훈계, 말미암아 이런 성경 단어 있잖아요. 이런 게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막 찾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찾은 게 여호와고 훈계고 지식이에요. 그러면 6학년 아이들한테는 그걸 가지고 개역 성경 검색대에 가서 검색을 해요. 그러면 그게 쫙 떠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40개의 낱글자들이 있는 거가
암호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잠언 15장 33절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열쇠의 자물쇠의 비밀번호 키는 뭐가 되죠? 1533이 되는 거예요. 그 1533이 돼서 보물을 한번 열면 예, 황금 주화가 초콜릿이 막 들어있어요. 그러면 막 거기서 애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기 비밀번호를 이제 적어와요. 답지를 적고 저한테 이제 낭독을 해서 여러 번 했을 때 그 다이얼을 하나하나 돌리면서 긴장하면서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나가면서 6학년 아이들은 대부분 이러면서 나갔어요. 선생님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시네요. 나머지 이제 3, 4, 5학년 애들은 어떤 광경을 제가 저기 초콜릿을 넣을 때 아이들 개수를 좀 헷갈리게 넣었어요. 왜냐면 아이들 4명이잖아요. 한 모듬에. 그래서 사탕을 3개씩 가질 수 있도록 12개를 넣었는데요. 종류를 다 다르게 넣었어요. 초콜릿하고 사탕 개수를 다르게 넣었더니 보물을 찾을 때까지는 되게 힘써서 협력을 하는 찾고 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해적이 왜 죽었죠? 네, 이렇게 난리가 나죠. 예, 거기까지 아름답게 끝나야 되는데 역시 이렇게 3, 4학년에서는 그것 때문에 울고 막 난 초콜릿 더 먹을 건데 네가 왜 사탕을 가져가 이러면서 결국에는 선생님 손에 압수당해서 이제 가서 선생님이 해적도 이렇게 해서 없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끝나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뭐 배웠죠? 우리? 저건 협동이 안 되면 진짜 못하거든요. 모든 하다못해 지원실 아이들까지도 책 찾는 거를 떠듬떠듬 다 해가면 도둑 받아서 다 해가면서 뭔가 내가 기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걸 찾을 수 없어라는 단결이 생기더라고요. 협동이 생기고 그리고 리더십이 생겨요. 나는 여길 찾을게 너는 여길 찾아? 그 리더십이 없으면 아주 난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못 찾고 제일 늦게 찾고 막 이렇게 돼요. 리더십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성경 안에 보물이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알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창의롭죠. 네, 창의성 교육까지 다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서관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건 책을 찾았는데 우리 도서관에 이런 책이 있었네? 선생님 저 이거 나중에 다시 읽어봐도 돼요? 막 이렇게 글자를 찾다가 이런 놀라운 광경까지 목격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다채로운 수업들 예전처럼 도서관에서 와서 조용히 독서록을 쓰는 게 아니라 다채로운 책과 관련한 수업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책과 더 친밀해지고 더 다양하게 창의롭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2022년도에도 하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아까 목사님 말씀에 수교할 뻔했던 도서관 멤버십. 네. 사실은 큰 거는요. 저희들이 이것도 못할 뻔한 거는 방역 때문에 어떤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방과 후에 어느 공간에서 한다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방과 후를 안 한 지는 좀 오래됐었고요. 그 코로나 이후에 2020년에는 하나도 못했고, 예, 그래서 고민하다가 충분한 방역 인원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안전하게 도서관에서 그래도 뭔가 방과 후에 해볼 수 있는 거는 방과 후 수업밖에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사실은 왜 돈을 받냐 했는데 그 3만 원은 방과 후 수업에 대한 준비물과 선생님 강사료예요. 근데 그걸로 해서 저희가 했던 게 아시겠지만 부게나트나 영어 스토리북 갖고 하는 진행하는 것들 그거 2가지를 영어 성경 스토리 갖고 하는 거 2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거기다가 이제 이 아이들이 도서관에 어쨌든 방과 후 하러 오잖아요. 오는데 방과 후가 원래는 3시부터 4시까지예요. 근데 그 나머지 30분은 자유책 읽기를 거기서 좀 하고 가고, 그리고 방과 후가 저희가 한 번 하긴 아쉬우니까 나머지 2번을 해서 한 번은 이렇게 와서 북버십이라는 프로젝트를 해보자 해서 2회 오는데 대신에 한 번은 선생님과 하는 수업이고 한 번은 저와 하는 북버십 활동으로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버십 활동은 와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은 읽지만 저희들이 아까처럼 책을 공유하기 위해서 읽은 책을 기록하고 가는데요. 기존의 딱딱한 기록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아이들이 다른 친구가 열어봤을 때 그 책을 읽고 싶게끔 기록을 해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매우 재미있고 창의적이고 획기적으로 해서 가끔 어떤 친구들이 와서 그걸 보고 다른 애들 걸 보고 나도 이 책 읽어봐야지 이런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하고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게나트도 지금 너무 아이들이 재밌다고. 부게나트는 그냥 책하고 만들기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과정을 보시면 여러 책을 아이들이 함께 나눠서 읽고 그걸로 해서 아트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 김정환 선생님께서 미국까지 가셔서 배워오셨던 아주 창의롭고 다채로운 도서관 그 책들 활동을 다 접목하셔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너무 아이들 반응도 좋아요. 그리고 뭐 필사를 왜 돈을 받고 하세요? 막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뭐 필사 시키면서 돈을 받은 건 아니고요. 영어 스토리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해 못하고 그냥 읽을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많이 신청해줘서 그거를 같이 이해하고 같이 암기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같이 써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엄마가 아이한테 시키는 것처럼 엄마 불러주겠어?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 형태의 영어 스토리북 클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빈 시간에 이렇게 도서관에 저런 공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빈백에 앉아서도 보고 뭐 이렇게 누워서도 보고 근데 굳이 눕는 걸 되게 또 싫어하는 친구들 가끔 있어요. 예, 그래서 저렇게 정자세로 앉아서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저희 소통하는 아까 그 사이트에 올렸던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FOC죠. FOC 좀 있어 보이잖아요. Friends of CCA 해가지고 우리 학부모 봉사단을 모집을 했는데 16분이 신청해 주셨고요. 이분들하고 아직은 제대로 시작은 못 해봤지만 이제 큐레이션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큐레이션 부분에서 이분들이 좀 헌신해 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책이 들어올 때 신간들을 충분히 리뷰하고 그것들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 도서관에 그런 소스를 주시고 하는 것들을 하고요. 또 아까처럼 아이들의 질문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책들을 선별해 주시고 하는 작업들을 어머니들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간들에 뭐 저희가 넷플릭스 요즘 아이들이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넷플릭스라고 참 게시판도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세계 여행 못 가니까 디파처럴 라운지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세계 지리에 관한 거 저렇게 좀 해놓고 했는데 사실 아이들이 저런 거는 아이들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냥 해놓고 저희만 뿌듯하고요. 저희 가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와서 보겠지 했는데 저렇다고 보진 않더라고요. 네, 좀 아쉬웠습니다. 자, 이제 2022년 어머니들 제일 궁금하셨던 게 책 대출! 다 좋은데 선생님 대출 왜 안 해주세요! 이게 지금 제가 제일 많이 지금 돌을 맞았던 부분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책 대출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변화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희가 도서관 업무를 쭉 분석해 본 결과 대출을 하게 되면요 반납을 체킹해야 되고요. 그 반납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책 보수 작업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아이들이 집에 간 책이 온전하게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더룸 책은요, 원더룸에서의 가장 큰 일은요, 항상 매일매일 보수예요. 맨날 아이들이 심지어는요, 책 표지만 있는 책도 있어요. 책을 반납했는데요, 알맹이가 없어요. 놀랍죠? 저도 그 아이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이거 뭐니? 이랬더니 없어졌어요. 이런 놀라운 광경이 벌어져요. 근데 그 책이 정말 낡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원더룸에는요, 책을 신간을 사놔도요 1년이면은 그 지경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리고 책이 집에 갔다 오면 이상하게 어머니는 잘 보내셨다 그러는데 무슨 일이 가방에서 일어났던 걸까요? 하여튼 책이 온전하지 않고 많이 찢어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면서 그 인력을 배치하고 도서관에 변화를 해서 환경 구성을 다시 주고 저런 프로젝트를 하는 거는 불가하다. 변화 이후에 대출은 하는 걸로 하고 또 하나는 방역의 문제도 굉장히 컸어요. 어머니들한테 대출을 열어드리면 너무 많은 어머니들이 계속 도서관 들락날락 하시게 되면서 저희가 그렇게 일어나서 아이들을 위한 대출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교실에서의 책 대출로 좀 아쉽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도서관 자체의 대출은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요. 어제 이제 우리 교감 선생님, 목사님 그리고 이제 영어 팀장님들하고 얘기를 한 결과 저희가 도서관을 문을 열고 진짜 제가 카운트를 해봤어요. 아이들이 이 도서관에서 얼마나 책을 빌리고 싶어서 올까? 아이들이 사실 모르니까 막 와서 책 빌려주실 수 없으세요? 하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책 대출하면 안 돼요 하는 아이들 몇 명 만났을 것 같으세요? 자, 10명 이상이다. 흔들어 보세요. 10명. 10명 이하다. 그 중에 우리 딸 아들이 있을 거다. 네. 아니면 그냥 우리 애는 똑똑하니까 책 대출 안 되는 건 줄 알고 안 갔을 거다. 이렇게.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분들한테 잘 전달해 주시니까 그렇죠? 모르고 와서 선생님 책 대출 안 돼요? 하는 친구는 2명 있었어요. 모르고 와서. 하교할 때 가방 메고 와가지고 책 대출 안 돼요? 나 독서록 써야 되는데 이런 친구 2명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와서 점심시간에 이럴 때 와서 책을 보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책을 너무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대출해 가면 안 돼요? 그 저도 빌려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도서관은 책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지금 서가 배치를 막 따로 이렇게 주제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나가게 되고 들어오는 게 지금은 쉽지 않아서 미안, 또 와서 봐. 지금은 이런 실정이에요. 자, 그래서 내년도에는요 학생들에 한해서는 대출을 해줄 거예요. 학생들이 원할 때 그렇게 읽고 싶은 책이 굳이 도서관에 있어서 갖고 왔다 할 때는 벽산에 있는 한글책도 대여가 되는 걸로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2주로 늘어난 거 아시죠? 대출 기간. 내년에는 다시 원복해서 일주일로 늘어나고요. 건수도 지금 늘어나 있거든요. 원래는 3권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되면서 5권, 전에 코로나 때는 10권까지 그렇게 늘린 적이 있었죠. 어머니들 많이 못 오시고 만나보고 집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조정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어머니들이 이제 가장 빌리고 싶은 책이 영어책이 많으시잖아요. 특히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근데 가이드룸도 선생님 어디 간 거예요?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가이드룸도 교사선생님 연구소에서 선생님들이 녹음해야 되는 작업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쪽을 스튜디오로 개조를 했었어요. 근데 2022년도에는 정말 교사들이 다 막 녹화하고 녹음하고 방송하고 막 이래야 될 때였잖아요. 그래서 늘 긴급하게 그 상황을 배치하면서 가이드룸에 있는 책들은 다 이미 벽산으로 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쪽 신관에 있었던 영어 도서관 책들도 지금 다 벽산으로 옮기고 이제 정말 영어책들이 모든 영어책, 학교의 모든 영어책들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어머니들이 벽산을 거치지 않고 영어책을 빌리기 위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원칙은 똑같아요. 저희가 1학년 때 충분히 북코칭이나 북클럽을, 북코칭, 독서 세미나를 하셔야지만 거기에 오셔서 어머니들이 빌리실 수가 있어요. 사실 1학년은 전체 세미나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필수 참석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거기를 열지 않을 계획이에요. 예전처럼 가이드룸 어머니들이 회비 내고 이런 거는 안 하겠지만 저희들이 회비 냈을 때의 장점 아세요? 혹시? 가이드룸이 어머니들에 의해서 운영이 됐었어요. 한동안 저랑 근데 저는 막 수업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비어있을 때도 있고 하는데 어머니들이 딱 정말 10,000원이었지만 그 회비가 10,000원이었거든요. 이 10,000원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기를 정말 잘 관리해 주셨어요. 순수하게 어머니 봉사자들로만 관리해 주시고요, 추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됐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안 하시고 관심도 덜해지세요. 이게 참 사람이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을 위해서 영어책 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또 우리 기도맘 어머니들 또 이제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어머니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것이 어머니들이 정말 애정하고 사랑하는 게 정말 아끼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보고 또 더 활발하게 북클럽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한적으로 일어났던 북클럽도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반영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3학년부터 6학년에 우리 아이들이 자발적 독서 참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요. 3학년, 6학년은 아이를 위한 대출은 부모님께서 삼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들 욕심에 내 아이 책 읽고 싶어서 어머니들이 와서 아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빌려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우리 애가 자꾸 독서록을 안 해요, 선생님 까먹고. 오늘 내가 시켜야겠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 있어요. 이거는 자발적 독서 읽기에 완전히 저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3학년, 6학년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을 위한 학원, 독서를 빌려간다거나 하는 거는 최대한 안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다시 한번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얘기하고 나중에 저 선생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시는 거는 저한테 이제 이따가 또 Q&A 통해서 저랑 같이 한번 협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자, 인테리어 공사 궁금하셨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 듣고 해결되셨죠? 저희들이 아까 원더월을 만들고 당장 2022년도에 시행해야 되는 거는 이번 겨울방학 때 할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공사들 있잖아요. 더 정말 예뻐지고 더 정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판타스틱한 그런 원더룸이 되는 공간은 아마 2022년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이런 거를 실행할 수 있는 약간의 공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그랜드 그런 공사는요, 조금 더 연기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